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들의 내 마음 상담소입니다. 네, 저희가 여름이 다가와서인지 이제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고, 그 헬스장이나 뭐 PT샵에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행사들도 많이 이제 들리고 보이고, 또 여름이면 바다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또 수영복도 입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제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혹시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다이어트는 제 인생 그 자체. 제가 또 태어날 때부터 4.5kg인 어떤 성골 뚱뚱이로서 또 이제 거의 뭐 자아가 형성된 시점부터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 라고. 다이어트 얘기는 사실 밤새도 할 수 좋아요. 밤에 새볼까요? 참, 그래서 이번 주도 또 뭐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어제 피자를 먹고 아침에 또 체중을 재고 좌절을 하고 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좀 다이어트는 제 인생입니다. 다이어트가 평생 숙제라는 말은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오늘의 주제를 잡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볼 사연 또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다이어터지만 자신의 몸에 평생 만족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프로이트도 신체적 자아가 가장 원초적인 자아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상이라는 바디 이미지라는 건 우리 자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어떤 나의 외모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절대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외국에 가끔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인을 제일 알아보기 쉬운 게 이제 물 있는데 래시가드 입고 있으면 다 한국인이라고, 저 우리나라 사람들만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떤 신체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바도 높고 그거에 대해 의식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비교되고 더 위축되고 이러는 게 어느 정도 우리 문화의 영향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 한혜진 씨가 대화의 희열이라는 토크쇼에서 우리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몸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말이 심리적으로도 조금 많이 작용이 되는데, 지금 사연자분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뭔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많은데, 동시에 먹는 것만큼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긴 하거든요. 그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서 굉장히 내가 그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 이것이 행복이기도 하고 나의 온전한 통제하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이런 인식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통제가 안 되고, 이 복잡하고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에게 굉장히 가혹해지는 그런 것들도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바디 이미지라는 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 주관적인 모양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런 사연 속 이야기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되게 심해졌을 때는 어떤 섭식장애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신체 변형 장애, 신체 이형 장애라고 하는 그런 장애로 이어지기도 하죠. 잠깐 언급하면 이제 내 몸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거나 실제로는 결함이 아닌데도 이게 되게 엄청난 결함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되게 막 숨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런 걸 이제 신체 변형 장애라고 하는데, 이 신체 변형 장애가 큰 이 범주에선 강박 및 관련 장애의 하위 범주 중에 이제 하나로 나오는 장애인데,
건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래야 하는데 내가 이러지 않아서 뭔가를 더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래야 한다라는 바디 이미지가 있고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여기에 집착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걸 너무 과하게 먹던지 뭐 혹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성경 중독이 막 일어난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그 우리가 자기에 대한 바디 이미지를 이렇게 갖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런 작업들을 상담해서 할 때도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래야 한다라는 그 바디 이미지를 한번 뭐 그려보게 한다든지 혹은 뭐 그리는 게 어려우면 뭐 조건들을 써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체중은 몇 킬로에 뭐 사이즈는 뭐 어때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본 다음에 이걸 실제로 한번 밖에 나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100명을 관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명을 관찰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바디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게 과연 얼마나 있는지. 사실 이걸 확인해 보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날씬하고 예쁜데 나만 이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걸 정말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자기가 계속 부정적인 부분만 확대해서 해석하고 계속 그것만 보려고 하고 이러니까 더 이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내가 생각하는 그 이래야 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내가 그 대단한 것을 과도한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 브랜드에서 모든 여성은 아름답다 뭐 이런 류의 캠페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모든 여성이 아름답다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게 그러면 여성은 아름다워야만 하는가? 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어떤 체형이든 어쨌든 아름다워야만 하는가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몰고 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디 이미지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내 몸을 이렇게 기능하는 나의 몸, 움직이는 나의 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가혹한 평가를 하게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몸이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움직이고 내가 내 몸에서 얼마나 힘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고려되지 않고 완전히 간과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훨씬 바디 이미지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실제로 내 몸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주체로서의 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보이는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는 내 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사연자분께서 한약도 먹고 이것저것 드시고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어트 보조제나 약이나 시술을 굉장히 쉽게들 권하는데 이 약이 굉장히 몸에 무리를 줘서 살을 빼기 때문에 100% 요요가 옵니다. 안 온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평생 그 식단을 유지하고 평생 그 약을 유지할 게 아니라면 100% 요요가 오고 그리고 약을 계속 드시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 같은 결과가 절대 나타나지 않아서 왜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약을 드시게 되고 간에 굉장히 무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이런 약을 평생 먹으면서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거 다 소용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외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외모가 뛰어나면 분명히 유리한 건 맞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외모가 전부는 아니고 정말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외모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치트키처럼 내가 뭐 살만 빼면 날씬해지기만 하면 뭐 얼굴이 뭐 예뻐지기만 하면 뭐 만사형통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살 많이 빼본 적 있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네. 아니, 분명히 제가 다양한 체중대를 경험해봐서 분명히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살을 빼고 외모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도는 좋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내가 잃고 있는 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뻐지거나 살을 뺐을 때 현실적으로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좀 적당히 뭔가 뭐랄까 다이어트 하고 사는 것도 전 좋다 생각해요. 근데 좀 이렇게 건강하게 공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살을 빼시는 분들과 또 프로 다이어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참 저희 집에는 아직도 까만색 옷이 엄청 많고요. 박시한 옷이 엄청 많고요. 예전엔 반팔 옷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 가리는 거예요. 까만 옷은 어떻게든 작아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도 까만 옷을 입으려다가 오늘 이런 내용을 할 걸 알아서 흰 옷을 입었어요, 일부러. 이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뭐든지 감추면 감출수록 뭔가 더 감춰야 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감춰도 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오늘 일부러 단추도 하나 더 부르고 셔츠도 뭐 이런 뭔가 안 가려도 되는 걸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한쌤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치마를 못 입었어요. 뭐냐면 내 종아리는 뚱뚱하니까. 어릴 적부터 날씬하지 않고 통통한 내 몸매가 잘못됐다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면 그게 틀린 말이잖아요. 그냥 통통한 체형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게 태어나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연의 주인공도 자유롭게 예쁜 옷을 입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욕구이길 바래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어떤 사이즈에 맞게 옷을 입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이 삶을 좀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내 어떤 신체적 결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내 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고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